기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기술을 하시면 떠올리는 어떤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다.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한 것 같다.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정 기술은 인간의 체온을 가진 기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기술이 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그 사용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봉사활동에 있어서 적정 기술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많이 아시는 속담으로 표현할 텐데 어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그 사람의 하루의 배를 채우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저는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적정 기술이 봉사활동에 있어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부분의 봉사활동 하시면 많은 분들이 뭔가 물품을 전달하고 행사를 하고 그냥 또 한국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적정 기술은 어떻게 보면 현지인들에게 스스로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도구를 저희가 전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 기술에 관련해서는 유명한 이제 이 교과서가 있는데요.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에 소개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이시는 게 바로 큐 드럼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형태가 Q자 형태이기 때문에 큐 드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아이가 평균적으로 하루 2시간 동안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 15리터의 물을 운반하는데 그게 사실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적정 기술은 이런 제품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한 번에 70리터 이상의 물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정 기술은 사용자의 수준에 맞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존의 방법보다 더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이란 것은 실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그게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정 기술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적정 기술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의 수준, 기술이 뭐 작기 때문에 무슨 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가 있습니다. 적정 기술은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수준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수준에 맞춘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정 기술은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못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사실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선진국에도 다양한 니즈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소득 격차가 있고 사람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르게 됩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일본에서 대지진 사태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일본은 적정 기술 제품을 이제 쓰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지진을 통해서 그 전기가 없어지고 그런 재난의 취약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큐드럼이나 이런 적정 기술의 물품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비상용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현대사회가 가진 취약한 부분들,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적정 기술을 가진 개념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1973년에 슈마어라는 분이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면서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사실은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적정 기술은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없어지게 되고요. 몰 개성이 되고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기술, 그 사람에게 맞는 제품을 전개했을 때 바로 그것이 아름답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적정 기술의 개념이 21세기에 정말 어떤 그 대량 생산이 되고 있고 자본주의가 많이 진화될수록 적정 기술한 개념들이 더 많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있는 사람을 주목할 수 있고 사람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참 많은데요.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사회는 참 빠른 사회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 정말 자기의 목표,
자기의 어떤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이 되고 50대가 되면서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때 저는 봉사활동이 가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40년의 삶 동안 자기를 중심으로 삶을 끌어왔는데 그때 잠시 쉬면서 혹은 잠깐의 기회를 통해서 집중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앞만 보고 소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진 않았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고 바로 거기서 새로운 삶의 발견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분들의 그런 봉사활동이 자아를 발견하는 또 다른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를 돕는 봉사라는 활동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여기까지 빨리 돌아왔을 때 다시금 뒤를 돌아보는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적정기술이 봉사활동에 쓰여졌을 때 특히 40, 50대 분들이 적정기술과 연결됐을 때 저는 그분들이 더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기술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되게 이제 젊은 분들이 적정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급하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단기간에 사람들 변화시키겠다. 젊은 열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빨리 뭔가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적정기술은 사실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적정기술은 그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낚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노련한 어떠한 그 멘토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40, 50대 분들이 가진 연륜, 그 다음에 경륜과 지혜가 적정기술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실 때 정말 좋은 이미 준비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정기술을 가지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